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전습 시작된 날이라 복장을 이렇게 한적해 돼서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57억 원 규모의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기정예산 2조 1,076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2,133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2조 510억 원 대비 7.9% 1,623억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등 총 1,057억 원입니다. 그럼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들었을 때 해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소비 촉진 유도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으로 7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726억 원은 소비 쿠폰 1차분입니다. 각각 국비 653억 원, 시비 73억 원이 됩니다. 추후 소비 쿠폰 2차분도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 여력이 늘어나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는 등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연민전 캐시백 예산도 기존 60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예산 13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 협력을 통해서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세종시가 정보보호 주관 지자체로서 정보보호 산업의 핵심 거점을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보조금 변경에 맞춰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 생계급여도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기존 8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7억 원 증액해서 더욱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실소비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 임신 전후 건강관리 지원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1억 원, 출산 가정의 전문 인력 확인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원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한 시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 및 교통신호시설 유지 보수 및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호려울 지하차도와 위르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예산 3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의 읍면동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3억 원, 공무퇴직 명예퇴직 수당 2억 원 등 필수 경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그리고 본심사를 거쳐서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벤처 신문의 장석 기자님. 예, 중소벤처 연대신문 장석 기자입니다. 예, 추경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지난 6월 20일 날 예결위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을 때 그 비축제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 지금 뭐 1,057억인가요? 그 중에서 1억 미만 정도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걸 집행부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면은 비축제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금요일서부터 월요일날 새벽 3시까지인가 예결위가 계속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게 1억 미만 되는 거를 비축제를 4억을 3억으로 줄였으면 비축제가 통과가 됐을 건데 그때 시장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여수야대로 해가지고서 비축제도 여당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3년 동안 지긋지긋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 출자 출연 기간에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제소한 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축제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추경에 논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예결위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집행부에서는 예결위 과정에서 조정안을 드렸고 그 조정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비축제가 삭감이 된 거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비축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수용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축제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이제 일부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근데 이번 비축제 결론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이 저희 예정에 없던 추경을 정부 추경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 확보 부분을 세입을 다시 한번 예상을 다시 해보고 그 세입 예상을 좀 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 재원을 반영해서 재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어떤 행사성 사업,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다,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 주신 이제 출자 출연 관련한 조례 관련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있다면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우회랑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례의 어떤 재의결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쟁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인추위에 대한 절차 이 부분이 중복 검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하게 의회 협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의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인사 과정에서 이제 많은 자료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2번 자료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 담당자들이 또 여러 날을 좀 수고를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한 것 중에서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저기 그 1억 미만인 게 개수식 때는 참석을 못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 현 시의원들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여소야대라고 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시의원들 분명히 비축제를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우리 기주시장님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을 3억으로 줄였다면 통과가 돼서 비축제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수종 비공개 회의식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제가 기자님들께 뭐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예결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회 상황에서 결정해 주신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부로 삭감에 대해서 경을 수용해서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어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돌보 이은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중돌보 이은지 기자인데요. 그 영유아교육료 지원 예산 72억 원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년부터 어린이 필요 경비가 이제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예산도 혹시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어린이 필요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번 이제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어쨌든 정부 보조금이 기준이 변경됐거나 또 추가로 확대돼서 내려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방에서 매칭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 반영돼 있다. 혹시 앞으로도 뭐 반영 계획이 지금 지금- 내년부터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어린이집 필요 경비라고요. 아, 그 현장학습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몇 번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좀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세종시가 조금 유일하게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 바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초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좀 지원 여부를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표정파람이 박은주 대표님. 네, 박은주 기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이 임신 전후 건강관리 지원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타 지역 예를 들게요. 임산부가 병원에 가서 나 임신했습니다라는 증빙을 떠갖고 오면 100만 원을 카드에 넣어줘서 그걸 가지고 꾸준히 본인이 알아서 병원에 다니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비 1억 원을 지금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금액이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건지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길래 측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그 옆에요. 출산했을 때 가정으로 산모를 파견하는 이 제도 물론 좋죠. 그런데 산모들 간에는 저 산후조리원을 가는 것도 있고 나는 산모 이 신생아 관리를 해서 와주시는 분들이 전문인이 아니니까 따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금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줄 수 있는 건지 굳이 산모를 이 양반이 보내야만 이분한테만 지원금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은 이제 임신 전 가임기 연령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임력 검사, 이제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할 때 최대 13만 원 정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산모 신생 건강관리 지원은 산후독립 이제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간에 60일 정도 지원 기준이 있었는데 90일로 확대가 됐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재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추가로
이 임상 관련해서는 추가로 반영된 건 없죠. 출산 관련해서 이 지금 보고드린 거 외에는 설명드린 거 외에는 지금 추경이 없는 걸로 저는 그죠? 네,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또 이제 저출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 이출하면서 이제 좀 추가로 반영됐거나 기준이 강화됐다거나 뭐 이런 대상이 확대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방도 거기에 상응해서 매칭을 하는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SK 브로드밴드 김후순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SKB 세종방송의 김우순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인전 그 캐시백 그 예산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때 뭐 지난 6월달에는 막 그 먹통 사태도 그러고 하면서 시스템 개선도 있었고 이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예산이 그러니까 31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순수 시비가 증액되는 건지,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캐시백 비율이 지금 7%가 2%는 국비고 5%는 시비로 지금 부담되고 있는 건데, 시비에서 더 이상 높이기는 이제 힘들다라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7% 그대로 가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은요, 국비가 19억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12가를 12억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비 지금 내려온 거는 6월부터 지금 현재는 지금 12.5%인데 이제 국비를 2%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분에 대한 예산이 이제 19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는 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7%를 지금 전체 7%에서 한 11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7%는 그대로 가는데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예산이 8월인가 9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더 늘어나서 11월까지는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세종대 이종화 부장. 세종면 이종화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내에서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후자에 대해서 주거하고 급여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주거와 급여 부분은 이제 어쨌든 임명을 하게 되고 이제 급여에 대한 계약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사에 거쳐서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연봉 수준이 급여 수준이 정해지고요. 지금 주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관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저희 지난 1추 때는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제 출범하면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관사분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후보자분 임명이다 하고 임명 후보자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많이들 주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